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내외 관계로 강원도의 남북 교류 사업은 정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신뢰 유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호혜적 교류 사업 발굴 등 기반 구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잔뜩 기대했던 강원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손을 내미는데 북측은 미동도 없습니다. 상황 변화가 없자 강원도는 이참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남북 농업교류 협의회를 창립한 데 이어 4월 들어 남북 산림교류 협의회에 이어 남북 건설교통협력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민간과 친밀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교류협의회도 구성합니다. 대북 사업을 특정 부서에서 독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접근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재가 또 뭐 단계적으로 풀리든 일시적으로 한 군데가 어떤 분야가 풀리든 그러면은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또 의제도 발굴하고 뭐 이런 작업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북미를 포함한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은 교류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상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상정한 단계적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는 비경제,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우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교류 협력에 얼마나 경쟁성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 그거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부족했던 다자간 협력 방식도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측과 신뢰를 구축한 국제 NGO와 연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되면 정부 탓이나 미국 탓, 북한 탓부터 했습니다. 물론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측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한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오늘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누리길 DMZ 평화손잡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평화시민운동단체인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는 지난해 오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서해안 강화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평화지역 500km를 잇는 DMZ 평화손잡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내 평화지역에서도 양구 두타연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3,500여 명, 노동당사를 비롯한 철원지역 행사에 2만여 명,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고성지역 행사에도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평화 손잡기 행사 참가자들은 통일을 외치는 만세 삼창과 평화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인제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잇기 위한 모터사이클 평화의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인제 합강정 휴게소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명의 라이더들이 올해 안녕과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라이딩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합강정 휴게소에서 인제 최북단 마을인 서화면 천도리까지 25km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례 없던 대형 산불인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성과 강릉에서 난 대형 산불보다 훨씬 큰 규모였는데요. 산불 피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규환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하계리,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시작됐는데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이 한 장 타는 그 시간에 불이 탁 타더라니까. 삽시간에. 삽시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 사람이 근접을 못 하지 뭐. 불길이 덮쳤던 산에 오르자 당시 흔적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몇몇 아름드리 나무들이 불에 그을린 채 자라고 울창한 소나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시 산불을 이겨낸 소나무이고요. 이쪽으로 산불 이후에 새로 조림된 소나무들이 있는데요. 크기만 봐도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같은 날 강릉시 사천면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해안가로 번졌습니다. 네, 이곳 사천면 판교리 일대는 동해안 산불 당시에 민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80대 할머니는 산불에 집을 잃어 어렵게 지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집을 덮치려고 하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기억을 떠올립니다. 4월 초여섯 날이 내 생일인데 저기서 밥 얻어 먹는 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진짜 많이 울었지. 삼척과 동해에서도 연이어 발생한 산불은 무려 9일간 이어졌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만 2억 3천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8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산불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도 85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07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산불이 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화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FC가 대구FC를 춘천 숭암 스포츠타운으로 불러들여 지주전에 이은 연승에 도전했으나 0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오늘 후반 3분 김지현이 예리한 헤딩슛을 날리며 선제골을 노렸으나 월드컵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고 이어 후반 4분과 11분 전승원과 에드가의 릴레이 득점을 허용한 후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대구를 상대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내리 6연패의 늪에 빠지며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2019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봄 여행 주간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며 스탬프 투어 장소를 지난해 8곳에서 33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 방문과 미션 수행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한 후 전용 앱을 통해 경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 봄나물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오투리조트 스키장 일원에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정선구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정선읍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정선 곤들의 산나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또 양구군은 4일부터 6일까지 양구 곰추위 축제를, 홍천군도 10일부터 12일까지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봄 여행 주간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은 또 다른 기부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강릉 동해와 속초 고성 지역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인당 참가비 3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투어 당일 같은 금액의 강원 상품권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RS 대표 전화를 운영합니다. 그간 소방 민원에 대한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어 강원소방은 249국에 5,555번으로 민원 업무 대표 전화를 구축하고 건축 소방 동의와 위험물 인허가, 다중이용업 관련 문의 등 민원 업무 상담에 나섭니다. 제21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오색 한지, 다시 시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한지 패션쇼와 대규모 공연 행사 대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지 뜨기 행사와 한지 체험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또 작가와 시민들이 연출하는 한지 등을 실내외에 전시해 테마파크 전체가 전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밖에 한지 인형극 등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참여형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강원도가 수해 예방을 위해 퇴적이 심각한 지방 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빈번한 국지성 호우 등으로 하천 내 퇴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준설로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수목 자생이 과도한 곳은 뿌리를 최대한 제거해 하상 퇴적 심화 현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하천 치수 기능 복원을 위해 지방 하천 하상 정비 50곳에 62억 원, 하천 지작물 정비 사업 79곳에 20억 원, 소규모 하상 정비 사업 187곳에 68억 원 등 모두 316곳에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하상 정비 사업을 홍수기인 이전까지 추진했으나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